어린 왕자 4편, 3편에 이어 계속되는 영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그의 고향 별을 빠져나왔으리라 생각한다. 어린 왕자는 출발하던 날 아침 자기의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어린 왕자는 활화산의 검댕을 깨끗이 털었다. 어린 왕자에게는 활화산이 2개 있었다. 그러므로 아침밥을 끓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어린 왕자는 또한 사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 폭발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라고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사화산도 깨끗이 털어냈다. 화산이라는 것은 검댕만 깨끗이 털어두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연기를 내뿜는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뿜는 불과 같은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화산의 검댕을 깨끗이 털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산의 폭발로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만다. 어린 왕자는 또 근래에 도단한 바오밥의 싹을 약간 우울한 마음으로 뽑아버렸다. 그는 2번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 늘 하던 일이지만 그날따라 이런 일들이 어린 왕자에게는 무척 소중한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 할 때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잘 있거라 하고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잘 있어 하고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꽃이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건 아니었다. 전 바보였어요. 꽃은 간신히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조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 어린 왕자는 바람막이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꽃이 어째서 이렇게 얌전히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물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그걸 알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덮개는 내버려둬요. 이젠 그런 유리덮개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내 감기 같은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시원한 밤바람이 나에게 유익할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2~3마리의 쐐기벌레 같은 건 참고 견디어야죠. 나비는 참 아름답대요. 나비나 쐐기벌레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거고 큰 짐승 같은 건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나는 손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손톱을 보여주면서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어서 가세요. 일단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서 가세요.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처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작은 혹성 325, 326, 327, 328, 329, 330번 별과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 별들을 방문하면서 지식을 넓히기로 하였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붉은 옷에 흰 단비털 가죽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면서도 위엄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왕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 나를 알고 있을까? 왕들에게는 세상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하인 것이다. 가까이 다가오라, 잘 볼 수 있게. 이 왕은 마침내 자기가 모든 사람의 왕이라고 뽐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어디 앉을까 하여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왕의 위엄 있는 흰 단비털 가죽으로 별이 온통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똑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피곤하여 하품이 나왔다. 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로다. 왕이 말했다. 하품을 금지하노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왕자가 머뭇머뭇하면서 대답했다. 저는 긴 여행을 했어요. 게다가 잠을 못 자서요. 그러냐? 왕이 말했다. 그럼 하품을 명하노라. 짐은 오랫동안 하품하는 걸 본 일이 없다. 하품이라는 건 참 재미있는 일이구나.
자, 하품을 해라. 또 한 번 해보아라. 명령이다. 그러시면 저는 겁이 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요. 어린 왕자는 무안하여 쩔쩔매면서 어물어물 말했다. 허허, 왕이 대답했다. 그럼 이렇게 명령하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왕은 성급한 말로 얼버무렸다. 화가 난 것 같았다. 왜 그러냐 하면 왕이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권위가 항상 존중받는 일이었다. 왕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적인 군주였지만 인품이 좋아서 터무니없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내가 만일 대장에게 명령하여 왕은 이와 같은 예를 곧잘 들어 이야기하곤 했다. 내가 만일 대장에게 명령하여 바다새로 변하라고 했을 때 대장이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장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 되느니라. 앉아도 좋습니까? 어린 왕자는 머문머문 물었다. 앉으라고 명하노라. 왕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널찍하게 깔린 흰 단비 털가죽 옷자락을 위엄있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별은 아주 조그마한 별인데 왕은 정말로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 폐하, 어린 왕자는 왕에게 말했다. 외람되이 여쭈어 보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해보도록 명하노라. 왕은 선뜻 말했다. 폐하는 도대체 무엇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지배하지. 왕은 오직 위엄있게만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고요? 왕은 자기의 별과 다른 모든 별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걸 전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물론 전부이지. 왕이 대답했다. 왕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은 물론 우주 전체의 지배도 뜻하고 있었다. 그럼 별들은 모두 폐하를 따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고 말고. 왕이 대답했다. 별들은 즉시 복종한다.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않는다. 그러한 권력은 어린 왕자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만일 자기에게 이런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면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물리지도 않고 해가 지는 것을 하루에 44번이 아니란 72번도 아니 100번이고 200번이고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멀리 버리고 온 작은 별이 생각이 나서 약간 기분이 언짢았던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을 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요. 좋으시다면 해에게 넘어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만일 내가 대장을 보고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하거나 비극을 쓰라고 명하거나 바다의 새가 되라고 명령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대장이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둘 중에서 누가 잘못이냐? 왕이 물었다. 대장이냐 아니면 짐이냐? 그야 폐하이시지요. 어린 왕자는 똑똑히 대답했다. 바로 그거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요구해야 하는 거다. 왕은 말을 이었다. 용인된 권력을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일에 사용해야 한다. 내가 만일 국민들에게 바다에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내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녁해를 보여주시는 일은? 어린 왕자는 또 물었다. 어린 왕자는 일단 한번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끝을 보는 성미가 있었다. 저녁해를 보여주지.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그것이 내 정치 신조이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하고 말하고는 대답하기 전에 두툼한 책력을 뒤적였다. 그때쯤이면 되겠군. 오늘 저녁 8시 20분 전쯤이면 되겠다. 내 명령에 어떻게 잘 복종하는가를 두고 봐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석양을 아쉬워했다. 게다가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젠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왕에게 말했다. 그러니 저는 또 여행이나 해야겠어요. 가지 마라. 신하가 하나 생겨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왕이 말했다. 가면 안 돼. 대신을 시켜줄 테니. 무슨 대신을요? 글쎄, 법무 대신.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걸요. 그야 알 수 없지. 왕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나의 왕국을 전부 돌아본 일이 없어. 이젠 나이가 많아서 걷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차를 둘 장소도 없으니 말이야. 아,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별 저쪽을 또 한 번 흘끗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곳은 물론 저쪽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내 자신을 재판해보라. 왕이 대답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재판이다. 남을 재판하기보다는 자기를 재판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이다. 내가 내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할 수 있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별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가 있는 것이 분명해. 밤만 되면 쥐 소리가 들려. 이 늙은 쥐를 재판하는 것이 어때? 때때로 너는 그놈을 사형에 처하는 거야. 그놈의 생명은 너의 재판에 달려 있을 거야. 하지만 재판할 때마다 특사를 베풀어줘.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줘야지. 저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누구에게나 사형 내리기는 싫어요. 그러니 저는 가봐야겠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끝마쳤지만 늙은 왕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즉시 이행되기를 원하신다면 폐하께서 저에게 정당한 명령을 내리심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어린 왕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한숨을 내쉬고는 곧 출발했다. 너를 나의 대사로 삼겠다. 왕은 바삐 소리쳤다. 왕은 여전히 위험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5편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